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 문체부뿐만 아니라 국정원까지 개입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야3당은 오늘 청와대 문체부 국정원이 악의 트라이앵글을 이뤘다, 이런 논평까지 내놨는데요. 잠시 후 뜬 뉴스 시간에 정리해드리겠고, 오늘 광우병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걱정스러우셨죠. 그런데 인간 광우병과는 다른 거라고 합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그 설명드리겠고, 국민의당은 오늘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고요. 7시 5분에 시작되는 2부 달걀 대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I 때문에 3천여만 마리 가금류가 살처분됐죠. 이제 달걀 수입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양계농장들은 반대를 합니다. 양계농장의 목소리, 그리고 농업사회학자 정은정 씨의 설명 차근차근 들어보고요.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금년 첫 시간이죠. 그래서 국회가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 즉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죠. 이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용료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1212로 보내주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공인중개사 냉철한 분석, 따뜻한 시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늘의 뜬 뉴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 파장 점점 커지네요. 예, 이제는 이 실체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그 1월 1일 인사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 사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 없다가 아니라 나는 모른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와대 전 비서관이 자기들이 만들었다로는 진술을 특검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이 이제 교문수석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문체부에 내려보냈다, 뭐 이런 진술을 특검에 가서 한 모양입니다. 예. 정무수석실이 만들었냐, 교문수석실이 만들었냐, 이거하고 별개로 어쨌든 청와대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다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무하고 교문이 좀 협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기준, 정치적 기준 같은 건 정무가 정하고, 그다음에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아무래도 교문수석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예, 문화 관련이니까요. 예, 그런 리스트업은 교문 쪽에서 하고. 근데 뭐 그런 국정원은 또 왜 튀어나옵니까? 지금 특검팀이 이 국정원 역할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좀 제보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예. IO라고 하죠. 정보관. 이게 뭐 사실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다 모르는 사람은 다 알지만은 정보 소집을 담당하는 정보관들이 각 정부 부처의 뭐 특이 동향들을 항상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 이전 정부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이 정보관들이 문체부하고 함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예. 아니면은 블랙리스트 문체부에서 한 걸 바탕으로 해서 각 지역에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했다. 예.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문체부 사무실하고 해당 직원 거주지를 압수수색해서 문체부 공무원하고 국정원 정보관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휴대전화 압수수색해서 거기에서 흔적을 파졌다. 네. 그 국정원 직원은 정부 부처를 드나드는 그런 직원이다. 그렇죠. 아하. 이게 얼마 전에 그 조항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대법원장 동향 문건 이거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뭐 모두가 입을 모아서 그 문서의 이제 형식이라든지 이거 워터마크라고 하죠. 복사했을 때 이제 그 글자가 드러나는 거, 그때는 차라는 글자가 이제 드러났었는데 국정원에서 만든 거다. 예. 다 지목을 했거든요. 예. 그나마 제가 볼 때 이게 부폭풍이 그렇게 커지진 않은 거는 뭐 미행, 계좌 추적 이런 걸 하기보다는 전원 수집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린다. 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에도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수집한 그런 거다. 그 문건에만 보면요. 그 수준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연합뉴스가 오늘 오후에 보도를 했는데 문체부의 한 직원은 상사의 지시로 예술단체의 동향에 관해서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국정원장을 지냈던 이병기 전 비서실장 휴대전화 서류 이런 것도 다 압수수색했죠. 자택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이 실장이 2014년 7월에서 2015년 3월에 국정원장을 지냈으니까 이게
그 블랙리스트 초반부에 이제 지낸 거죠. 그런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정권 핵심 부랑은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뭐 동계올림픽 조직위 등과 관련해서 김종 전 차관한테 하도 시달리다가 이전 실장은 경복고 동문이거든요. 하소연을 하니까 나도 그 사람들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대답을 들었다는데 현재 이전 실장은 단언컨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거나 관리한 일이 없다. 필요하다면은 특검에 나가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하고 문체부 공무원 사이에 연락이 주고받은 것까지는 증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 국정원장 모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그게 이건 뭐 밝혀야 아는 거겠죠. 앞으로 수사를 해야지. 근데 과거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참여정부 때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는 게 터졌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불법 도청으로 특히 이제 YS 정부 때 된 건데 그래서 국정원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DJ 정부 때도 일부 불법 감청 등이 있었던 게 드러나가지고 임동원, 신건, DJ 정부 때 국정원장 지낸 두 사람이 구속이 됐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의 주장은 정말로 몰랐다. 철저하게 근절을 지시했는데 국내 파트의 일부 조직이 독자적으로 일을 했다. 이 사람들이 법정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 두 분의 주장인데 당시 법정에서 두 사람이 지시한 증거는 드러나지가 않았었어요. 그 이병기 전 실장도 똑같은 입장이다. 예, 그렇죠. 나도 그렇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입장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요? 국정원의 이제 추명호 전 국장이라고. 추명호 전 국장? 어떤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박원순 제안 문건을 만든 걸로 원래 알려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무리를 빚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들어가고 또 민정수석실에 이제 파견 행정관으로 가고 또 국정원으로 복귀해가지고 그 국내 파트의 국내 정보를 통할하는 이제 모 국의 국장을 지냈습니다. 대구 출생으로 육사 출신. 우병우 사단.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직통을 통했다. 청와대 3인방하고도 통했다. 뭐 이제 누나가 최순실 씨하고 가깝다. 이분이 이제 국내 파트에서 요직을 지키고 있다가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게 드러나면서 감찰을 받아서 퇴직 대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분이 이제 좀 핵심적으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은 특검을 더 지켜봐야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